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김대중을 의식하기 시작하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측은 선전 방법의 근대화와 야당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데 역점을 두었다.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여당 현직 후보로서 초연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야당 후보의 거명을 삼가하고 지방 공약은 일절 거부했다. 그는 지역 감정이나 계급의식을 자극하지 않는 대신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1967년 4월 18일 전주에서 2차 유세를 가진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유머와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행자라고 친다면 이미 끝난 제1차 5개년 계획은 1위에 도착한 정도이며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에는 천안에 닿을 것이고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야 비로소 한강을 넘어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건설 청사진을 밝히면서 이러한 일을 거짓말과 소란만 떠는 야당에 맡겨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아무 생각 말고 야당의 표를 찍으시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공화당만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표를 찍어주시오 라고 했다. 이날 오후 박정희 후보는 다음날 광주 유세에서 김종필 당의장과 합류하기 위해 광주로 떠나려다가 비가 쏟아져 서울로 향했다. 특별 기동차를 타고 상경하던 도중 박 후보는 대전, 전주 유세 성과를 분석하는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 많은 청중들이 궂은 날씨에도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새삼 절감했다고 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4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처 개청식에 참석, 치사를 했다. 이날 김대중 신민당 대변인은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선거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운동비가 규정에 따라 2억 8천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공화당은 그 몇십 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선거자금의 출처는 대재벌로부터의 성금,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물자 도입을 수의 계약으로 하여 자금을 염출하고 지불 보증의 반대급부로서 자금 헌납을 받고 5천만 달러나 되는 외자 대부에 따른 정치자금, 정부 건설공사의 지명 입찰에 따른 자금 염출, 월남 건설공사 알선 대가로의 자금 염출 등 권력을 배경으로 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가 발언을 할 때면 청와대에서 인터폰을 통해 나의 발언을 듣고는 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강요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 그리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박 대통령은 김대중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간부라든가 내무부 장관 등과 식사를 하게 될 때면 그런 때 여당 후보자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으니 어쨌든 김대중이 당선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하는 당시 공화당 의원은 이런 설명을 했다. 국회에서 김대중 의원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동원해가며 항목까지 세세하게 나열했어요. 상고 출신이어서 예결산안 등에 밝았던 겁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연결된 스피커로 의원들의 발언을 라디오처럼 들으며 집무하던 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김 의원의 논리가 몹시 귀에 거슬리곤 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의 연설 내용은 일부 사실을 이용해 전체를 표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란 난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감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 무렵 박 대통령은 김대중 의원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호랑이로 키우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더 이상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빅망록을 읽어본 한 인사는 이런 증언을 해줬다. 1971년 대선 무렵 박 대통령의 비망록에는 김대중이 나쁜 X, 예비군을 폐지하라고 하다니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1967년 4월 22일) 토요일 아침 박정희 후보와 후보반 일행은 특별 기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대통령 전용 기동열차는 총 2량으로 앞칸은 각하실과
수행원실로 나뉘어 있었고 뒷칸은 기자실로 되어 있었다. 이날 수행원실에는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이우락 비서실장,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및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주관중 정무수석이 타고 있었다. 기동차가 서울을 출발하여 경기도로 들어서자 박 후보는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보다가 올해는 보리 농사가 잘 되겠구먼 하며 미소를 지었다. 박 후보는 기자들을 불러 환담을 나누던 중 이날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있을 윤보선 후보의 연설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 관계관들은 남산 야외음악당을 신민당 유세 장소로 허가해주는데 반대했는데 내가 허가해주라고 서울시장에게 지시했어. 김현옥 서울시장은 음악당 주변에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상할 것이라고 울상을 짓더구먼. 박 후보는 야당이 유세 때마다 사전에 가두방송, 삐라살포 등으로 청중들을 동원하고 행진까지 벌이고 있는 사실을 들며 그 사람들 법을 너무 무시하더군 이라고 가볍게 말했다. 기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부산 진역에 도착했다. 박 후보는 역장실에 들러 잠시 휴식한 뒤 오후 2시 정각에 초량역 광장에 승용차편으로 도착했다. 유세장은 박 후보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하는 등 흥을 돋웠다. 언론사들은 부산 유세장에 모인 청중수를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보선 후보 측 유세장인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주변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뒤덮이다시피 했다. 언론사 추정 약 25만 명. 윤보선은 그의 회고록에서 사실 서울에서의 반응으로 보아 박 정권이 아무리 부정으로 선거를 치른다 해도 결코 내가 불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쓰고 있다. 부산 유세장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김종필 의장은 박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내려왔다. 오후 2시 30분 검은색 싱글 차림에 검은 넥타이를 맨 박 후보는 연단에 올라 48분간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 전 부산 시민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집 볼 사람이나 계십니까? 라며 농담을 하자 청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박 후보는 야당은 당장에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선심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가볍게 비난하고 야당 주장대로 하자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도 모자란다고 비꼬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부산과 서울 유세장에 중견작가 최정희, 이호철을 보내 유세 참관기를 실었다. 부산 초량역 광장에서 박 후보의 유세를 참관한 작가 최정희는 청중들이 이런 대화를 옮겨 적었다. 내가 앉은 주변엔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들은 박정희 후보가 왜 저리 살이 안 붙었느냐고 걱정이다. 면사무소에 한 자리만 차지해도 기림이 반들거리는데 저 높은 양반이 와 저럴꼬. 아따 모르는 소리 작작하소. 나란 일 생각만 하고 살만 짜들에 쪄도 탈이 아닌겨. 비슷한 시각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 나온 작가 이호철은 울분이 지나친 호소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썼다. 그는 공화당 유세 앞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럴 수 없이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 신민당 유세 앞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잔뜩 그늘진 모습을 지닌다고 했다. 이 사람들에게 신민당은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 과연 귀가 번쩍 뜨일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어쩌겠다는 소리를 분명히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귀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이것은 내 탓인가 신민당 탓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너무도 지나치게 울분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 우리가 모를 그들대로의 사정이 있을 테지. 4월 22일 부산 유세를 마친 박정희 후보는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묵으며 참모들과 회합을 가졌다. 참모들이 청중이 50만 명은 모였는데 신문들이 절반 이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불만스럽게 말하자 박정희는 그만하면 어떻소? 아프리카에 가면 그만한 인구의 독립국가도 있는데 라며 달랬다. 4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박정희 후보는 특별 기동차편으로 대구에 도착했다. 박 후보가 대구역에 내리자 역전에서 유세 장소인 수성천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박수로 박 후보를 맞았다. 이날 아침 유경수는 대전 유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 유세장에 참석하기 위해 여객기편으로 대구에 도착해 있다가 유세장에서 박 후보와 만나 나란히 본부석에 앉았다. 김종필 당의장, 이호상 국회의장, 안상호 씨 등이 지지 유세를 위해 동석했다. 이날 대구 수성천변에는 역대 최대 청중인 약 30만 명이 모여들었다. 오후 2시 40분에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1시간 10분 동안 연설하면서 1975년까지는 반드시 근대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한 뒤 야당은 거짓말, 생떼, 중상모략을 하는데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한다고 했다.
박 후보를 줄곧 수행했던 주관중 정무비서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솔직 담백한 성품이어서 적당히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말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란 과장과 축소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 광고전이다 보니 유세를 할수록 야당의 억지가 박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판에 선거 유세가 종반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선거 자체의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훗날 등장하는 삼선 개헌과 10월 유신의 배경에는 이런 심정도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박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강화된 것도 선거를 통해서라고 봅니다. 가끔씩 박 대통령이 비서관실에 와서 한마디 툭 뱉는 말 중에 법대로 하면 독재가 아니다. 개헌도 무엇도 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다. 사상, 이념보다 법이 중요하다.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